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초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 야외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레이저 포톤 1에 이어서 자, 오늘도 동계 백패킹 텐트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동계 시즌도 이제 구정을 지나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동계 백패킹 텐트 리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텐트, 지금 제가 있는 텐트입니다. 코오롱 에어로라이트 2입니다. You down. Tell me you're safe and sound. I'll tell you delicate things, like when the leaves fall in spring. I don't wanna let you down. Tell me you're safe and sound. I'll tell you delicate things. I'll tell you delicate things. Our love's unbreakable, but far from my soul. There's a person that's better for you, and I wish that was me, but our love's so stable, but far from your soul. 자, 이 텐트를 제가 선택한 이유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론 동계에 특화된 더블월 방식의 돔형 텐트입니다. 두 번째론 정말 빠른 설치가 가능한 구조예요. 세 번째론 혼자 쓰기에 넉넉한 공간, 그런 공간을 가진 텐트가 바로 이 텐트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kg 중후반에 해당하는 그런 무게를 가졌습니다. 초경량은 아니지만 나름 동계에 사용하기에는 경량에 속하는 그런 텐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총 이렇게 4가지의 큰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바로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유로 꼽았던 텐트의 구조인데요. 돔형 방식을 사용했고 더블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이런 구조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자, 돔형은 반구형입니다. 반구형이 뭐냐면, 자, 이렇게 원형에서 반을 자릅니다. 그러면은 약간 동그란 형태의 반원이 그려지게 되죠. 바로 이런 형태가 반구형 형태라고 하는데, 텐트가 바로 그런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런 반구형 구조에 더블월을 적용한 텐트. 자, 이 텐트가 결로에는 상당히 강합니다. 원단 자체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원단 자체는 그렇게 결로에 강한 원단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게 결로에 강한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싱글월 구조보다 더블월 구조가 동계에는 더 적합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람이 억수같이 불고 있습니다. 옆에서 때리고 위에서 때리고 밑에서 때리고 막 그렇게 때리고 있습니다. 이걸 싱글월 텐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고프로 배터리입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게 싱글월 텐트라고 칩시다. 자, 이 싱글월 텐트는 원단을 아무리 촘촘히 박는다고 해도 바람의 유입은 있기 마련이겠죠. 원단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이나 그런 벽돌이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바람이 유입되기 마련입니다. 벽이 하나가 있고, 자, 여기에다가 벽이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하면 상황은 좀 달라지겠죠. 당연히 싱글월일 때보다 이렇게 벽을 하나 더 감싸주는 게 더 바람이 유입이 적겠죠. 그냥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결로도 싱글월과 그리고 더블월의 차이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결로는 사계절 내내 발생되긴 하지만 특히 동계에 더욱더 심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결로 현상입니다. 그 이유가 이 실내에서의 온도와 그리고 이 실외에서의 온도의 차이가 정말 심하게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게 동기가 되겠죠. 자, 실내에 있는 그나마 조금 더운 온도가 실외의 차가운 벽, 텐트의 원단이 되겠죠. 자, 이 원단과 맞부딪히면서 여기에 맺히는 물방울들을 결로라고 합니다. 자, 이 벽이 하나면은 물방울이 맺히는 정도가 굉장히 심하겠죠. 자, 수많은 백패킹 텐트 리뷰를 보면은 결로가 없다, 그런 리뷰들을 많이 접하시게 되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로가 아예 없는 텐트는 절대 없습니다. 보통 절대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데, 결로에 대해서는 절대 결로가 없는 텐트는 없습니다. 백패킹 텐트에서 결로가 없다, 그런 거를 보신다면 그거는 결로가 그나마 최소화되어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블월 텐트가 왜 결로에 강한지, 자, 여기서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자, 이게 이너 텐트라고 치면, 이너 텐트가 플라이 안에 들어가면 물방울들이 플라이에 맺히게 되면 이 플라이에 맺힌 물방울들이 안에 있는 이너 텐트로 인해서 한번 벽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벽에서 떨어지는 것이 또 이너 텐트에도 떨어진다면 이 이너 텐트로 인해서 백패커들한테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한번 보호가 되겠죠. 이게 이너 텐트고, 플라이 안에 넣어 보겠습니다. 넣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격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자, 이 이격 공간에 통풍이 됩니다. 통풍이 되면서
공기를 어느 정도 순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부와 외부의 온도의 차이가 조금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싱글월과 더블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개인차가 심합니다. 본인이 어떤 거를 더 선호하시는지는 본인만이 아시겠죠. 그만큼 결로를 감수하고서도 싱글월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싱글월이 비교적으로 설치가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요즘은 더블월 텐트도 설치도 비교적으로 빠른데다가 무게도 싱글월보다 더 가벼운 제품들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싱글월 텐트는 정말 설치가 빠르기 때문에 선택했었는데, 최근에도 설치가 빨리 되는 더블월 텐트들이 정말 많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제가 이 텐트를 선택한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네요. 정말 빠른 설치가 가능한 코오롱 에어로라이트 2입니다. 플라이와 이너 텐트, 그라운드 시트까지 세 가지가 모두 한 번에 결합이 되어서 정말 빠른 설치가 가능한 구조. 이거는 백초가 정말 찬양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걸 각설하고 제가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린 이유 다들 캐치하셨나요? 정말 추운 동계에는 빠른 설치가 생명입니다. 정말 손가락 열고 귀때기 막 떨어질 것 같고 바람에 싸대기를 맞고 있고 이러면은 정말 시베리안 허스키마저 추위에 덜덜 떨게 될 텐데, 더블월 텐트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라운드 시트 깔고 그 위에 이너 텐트 치고 폴대를 결합하고 또 꽂고 거기에 또 플라이를 덮어 씌우고, 제 아무리 설치가 빠르다는 그런 텐트도 겨울철에 정말 번거롭고 정말 힘듭니다. 세 가지를 모두 함께 결합해서 하는 것을 아웃폴 구조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아웃폴 구조가 동계에서 백패커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구조입니다. 바로 이 에어로라이트 2가 아웃폴 방식으로 폴대를 교차시켜서 그렇게 삽입해서 인폴 구조로 변형되어서 폴대를 삽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폴 구조부터는 바람의 저항이 낮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바람에 강합니다. 최근 2021년에 생산된 이 에어로라이트 2 이슈가 됐던 게 있었죠. 바로 이 폴대입니다. 폴대. 2021년 생산 모델의 경우 저희 폴대의 결함, 즉 폴대에서 크랙이 발생해서 폴대가 부러진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 후기들이 백패킹 커뮤니티나 포털 사이트에서 그런 후기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코오롱이 중소기업도 아니고 명색이 대기업인데, AS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소비자들은 불안하죠. 내가 신제품을 샀는데 크랙이 발생해서 폴대가 부러졌다. 저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유저들은 폴대를 DAC4이 아니라 듀랄루민 폴을 사용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재질의 문제는 아니고 생산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 듀랄루민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듀랄루민 폴대를 사용하는 텐트들 저도 지금까지 많이 써봤는데 이런 현상 없었습니다. 지금 코오롱 이 에어로라이트 2 제품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듀랄루민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AS 잘 해주겠죠? 대기업인데. 코오롱 에어로라이트 2가 완전 자립형이긴 하지만 프론트룸 전시를 빼내야 하기 때문에 최소 팩다운 6개가 되어야지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텐트에 양측면 팩다운 2개, 후면으로 1개. 이렇게 추가로 팩다운을 하면 총 9개의 팩을 챙기되 텐트 플라이에서 외부에 스트링 팩다운 총 4군데, 극한의 상황에서는 이 4군데도 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총 팩다운의 개수는 13개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3개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한 10개 정도를 챙겨가면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측면에 2개와 후면에 1개를 팩다운을 하는 이유는 플라이와 이너 사이에 이격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결로 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 않는다면 플라이와 이너 텐트가 이게 붙어서 결로가 이너에 바로 닿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블월 텐트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의 2개와 후면의 1개는 반드시 팩다운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최소 팩다운은 총 9개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의 팩다운과 후면을 팩다운하게 되면 이격 공간에다가 거기에 사용하지 않는 스틱이나 우비, 우산이나 그런 것들을 보관하면은 공간 활용도 되기 때문에 그냥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 이유로는 혼자 지내기엔 정말 좋은 사이즈와 그런 구조의 텐트입니다. 텐트 뒤에 붙는 1P, 2P, 그리고 3P. 자, 이 숫자의 의미, 1person, 그리고 2person, 그리고 3person.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이 텐트에 몇 명이 수용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그 의미 맞습니다. 하지만 수용 인원이라는 것이 생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취침만 가능한 그런 수용 인원입니다. 극단적인 BPL러 분들이 아니라면 1인 기준으로는 동계에는 1.5P에서 2P 그 정도를 쓰시는 것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왜냐하면 동계에는 내가 가지고 가야 할 짐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 짐들이 원피 텐트에서 보관할 수 있는 따로 전실이 있다면 괜찮은데 정말 나 혼자 잘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동계에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 텐트가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테라노바 레이저 포톤. 자, 그 텐트는 내가 잘 수 있는 공간은 적은데 전실이 꽤나 넓었죠. 사용하기에는 좀 적당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참 중요합니다. 자료 화면들로 이제 에어로라이트 2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자, 폭은 전면부가 130cm 그리고 후면부가 110cm로 마른 목골 구조를 가졌습니다. 자, 폭 자체는 혼자서 잠을 잘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하게 나옵니다. 그런 공간들이 넉넉해서 저는 정말 좋았어요. 길이는 210cm입니다. 대부분의 동계 침낭이 한 200에서 21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침낭이 닿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천고는 가장 높은 쪽의 지점의 높이가 105cm입니다. 천고가 105cm면은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무릎을 꿇고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의 편의를 좀 생각했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수납 공간입니다. 출입문 쪽에 두 개의 포켓이 존재합니다. 천장 벤틸레이션 쪽에 또 수납 공간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저는 벤틸레이션 쪽에 있는 수납 공간에다가 마스크나 뭐 랜턴 파우치 그런 것들을 보관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랜턴을 걸 수 있는 곳은 중앙에 하나가 존재합니다. 이너 텐트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고리를 걸 수 있는 곳이 총 4개가 더 있습니다. 저는 그 한 곳에다가 에코색을 달아서 쓰레기 봉투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렇게 사용했는데 카라비너를 달아서 개인이 맞는 용도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어로라이트 2의 출입구를 살펴보면 전면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누가 뭐라 해도 이 텐트는 폐쇄형 구조를 가졌어요. 플라이 출입문을 들어서면 솔리드 도어와 메쉬 도어, 이렇게 투웨이로 이중문이 맞아줄 겁니다. 야, 이거 메쉬 도어가 있네. 여름에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물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개인차가 정말 심하기 때문에 이걸 여름에 쓸 수 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여름에는 절대 쓰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텐트의 구조 거기에서 보듯이 이 텐트는 모든 것이 솔리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메쉬는 도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위에는 정말 취약한 구조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너 텐트의 원단이 20대냐 리스탑 원단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의외로 바람이 통풍이 안 됩니다.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 부산 승하산에서 영하 10도의 온도를 맞았는데 거기에다가 바람도 엄청 불었었는데 저는 우무복 벗고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에어로라이트 2의 원단과 기타 재원을 알아보고 할까요? 플라이는 국민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15대냐의 나일론 립스탑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PU 코팅 그리고 실 코팅 이걸 적용시키는 원단입니다. 백패킹 텐트 검색하시다 보면 PU 코팅, 실 코팅 이런 거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PU는 폴리우레탄 코팅을 말합니다. 침수막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찰이 강하고 원단의 신축성과 방수 기능이 탁월하다고 하는데 PU 코팅은 영구적인 게 아니라 사용할수록 마모가 일어나는 그런 코팅입니다. 따라서 텐트에 수명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런 코팅 자체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텐트에는 수명이 존재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IL 이건 실리콘 코팅입니다. 이 실리콘 코팅은 폴리우레탄 코팅보다 방수 성능이 더 뛰어난 코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PU 코팅, 폴리우레탄 코팅보다 가격적인 면에서도 더 나가게 되는데 실리콘 코팅이 적용된 그런 텐트들이 대부분 고가에 해당합니다. 고가이긴 하지만 대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코팅입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린 이너 텐트의 재질은 폴리에스터 립스탑 원단입니다. 무게가 가벼운 것이 특징인데 내구성과 탄성, 이 모든 것이 탁월해서 부김성도 좋고 찢어짐에도 강합니다. 폴리에스터 립스탑 원단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아서 결로가 있어도 이너 자체에 투습되는 수분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단열과 통풍에 있어서는 정말 약한 편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여름에 사용하기에 좀 취약한 그런 면이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단을 이너로 사용했다면 반드시 벤틸레이션 또한 꼭 존재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에어로라이트 2에는 외부에 벤틸레이션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도 벤틸레이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벤틸레이션 자체가 내부와 외부가 이렇게 바람이 통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에어로라이트 2 자체에서 결로가 심각하게 일어났다, 그런 후기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결로에는 최소화가 되어 있다. 자, 그것이 바로 장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닥은 40대냐의 나일론 립스탑 원단을 사용해서 거기에 폴리우레탄 코팅, 이것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그라운드 시트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어찌되었건 오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플라이의 내수압은 2000mm입니다. 그리고 바닥의 내수압은 3000mm인데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우산, 우산의 내수압이 500mm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0mm, 3000mm 사용상 문제는 없겠죠. 에어로라이트 2 더블월인데 전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입구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이 텐트의 유일한 전실입니다. 그마저도 전실 크기가 워낙 작아서 짐을 보관한다기보다는 신발이나 디팩 정도 놓을 수 있고 간단하게 취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천시에는 전실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전실을 모두 개방하게 되면은 비가 바로 이너 텐트로 떨어지는 구조를 가졌어요. 전실을 모두 개방하고 누우면은 별이 보이긴 합니다. 우천시에는 경치를 본다거나 밖에 풍광들을 본다거나 그런 것들은 약간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천의 낭만 즐기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못한 에어로라이트 2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1kg 중후반의 무게를 가졌습니다. 플라이와 이너 텐트 그리고 폴대의 무게를 합치면은 1.51kg, 1510g의 무게를 가졌습니다. 이게 미니멈 무게라고 하는데 최소의 무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있다고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라운드 시트 220g, 팩 한 100g 정도 이렇게 추가를 해서 측정을 하면은 약 1.8kg의 무게는 반드시 소모가 된다는 것이죠. 이 텐트가 몽벨 스텔라리지와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무게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몽벨 스텔라리지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라고는 국산 제품과 일제 제품, 전 그거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두 제품이 그만큼 비슷한 사용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커블 디팩인데 이 패커블 디팩에다가 저는 이 텐트를 그냥 여기에 다 넣어 다닙니다. 오늘 백초와 함께 했던 코오롱 에어로라이트 2 어떠셨나요? 오늘의 영상은 설치 위주의 영상보다 설치 영상은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코오롱 에어로라이트 2가 가지는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지금 패커블 디팩에 담겨있는 에어로라이트 2인데요. 동계 시즌을 맞아서 많은 백패커들과 캠퍼들이 찾았던 이유는 그만큼 동계에 필요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이 텐트를 찾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앞서 살펴보았던 그 특징들에서 그 이유들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어디까지나 장비의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 저 백초는 그런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뿐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그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라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백초TV 백초였습니다.